자, 책 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print from 1 to 10 example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짜는 건데 클래스 이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 똑같은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 F2 눌러서 이름 바꾸기 복사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한 개 위에서 클래스 만드시는데 이제 같은 위치입니다. 이제 여기에 패키지가 같으면 같은 위치죠. 같은 위치에 이렇게 같은 클래스 교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클래스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썼냐면 패키지에다가 점 쓴 다음에 SEC 뭐 SEC 뭐 01부터 이렇게 쭉 순서번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는 똑같은 걸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똑같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허용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되셨죠? 지금 저희는 같은 패키지에다가 만들고 있죠. 같은 패키지에다 계속 만들고 있어 가지고요. 여기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2, 3, 4 중복이 되면 1, 2, 3, 4 이렇게 붙이시거나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앞에서 했고 while문을 이용한 거니까 거기다 while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print from 1 to 10 while example while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example입니다. 그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처리되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 하시면 포문이 딱 봐도 1부터 여기까지 정해져 있고 순서적으로 패턴이 있죠. 1 더하기를 하시는 이런 그 규칙성을 가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얘가 1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적은 11보다 적은 10보다 크거나 같은 면은 계속 실행을 하자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 이게 조건을 붙이는 거죠. while문을 써라. while문 사용하세요. 이제 포문 쓴 것부터 다시 한번 해드리고 for 작성합시다. 메인부터 짜야 되겠죠? 메인부터 짜시고 포문부터 쓰시면 for 가로 열고 int i 뭐 세미콜론 i는 초기값 1부터 이렇게 초기값 1부터 그 int i가 적거나 같다. 마지막 10이니까 10 세미콜론 i 플러스 해가지고 실행하시고 시소를 이용해서 i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i를 출력해 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배웠던 포문을 이용한 방식이 되는 거죠.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짜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되시는데 while문을 써요. while문은 포문은 반복할 때 초기값과 끝나는 값 조건에 맞으시면 계속 반복을 하자 이렇게 돼 있으신데 이렇게 포문 쓸 때 저희가 포문을 사용하고 맨 처음에 초기값에 대한 것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 조건 쓰고 조건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증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리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 포커스를 반복 조건에 해당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초기값을 앞에다 꺼내 쓸 수 있고 증감되는 것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for를 사용하시고요. for 그대로 int 초기값을 밖에다가 쓴다. int i 이꼬르 초기값 1 세미콜론. 자, 똑같은 i인데 두 번 int라서 두 번 선언했어요. 두 번 선언하는데 위에 게 오류하지 않는 이유, 위에하고 아래가 오류하지 않는 이유. 두 개 이름이 똑같으면 원래는 어떤 걸 사용할지 모르니까 오류가 나야 돼요. 아시겠죠? 오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여기에 있는 것은 포문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 상대적으로 얘는 메인 안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포문 안에 사용되는 i에 비해서 전역 변수. 근데 얘도 메인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얘도 지역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지역 변수인데 여기 포문 안에 사용되는 것은 지역 변수의 지역 변수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얘는 사라지게 돼요. 얘는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남아서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i를 써가지고 사용했을 때 여기 복사해서 이제 이렇게 쓰더라도 이게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요 i가
요 아이가 요 아이를 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빨간 줄 없죠. 빨간 줄 안 왔는데 요거 빨간 줄 왔네요. 빨간 줄 났습니다. 얘는 마우스가 대볼게요. 마우스가 대시면 duplication 똑같은 거다. 로컬 밸리어블로 지정이 되는데, 똑같은 게 지금 이름이 똑같은 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할 때는 들어와서 나가서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생겼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가면서 사라지게 되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되는데, 두 번째 포문을 쓰다 보니까 또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선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uplicate local value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로컬이지만 얘가 들어와서 생기게 되는데, 생길 때 이 이름이 똑같은 걸로 똑같이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얘도 지역 변수, 이러면은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은 요거 지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썼을 때 이게 왜 오류가 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 초기값 썼습니다. 그럼 포문 쓰시면 초기값 했으니까 세미콜론 찍고, 조건은 i가 적거나 같습니다. 적거나 같고 10 세미콜론 찍고요. 네, 그 증가값을 안에서 하자. 안에서 하면 중간하고 좋았고, 시소 하시고 i를 찍고요. 증가값을 안에서 하면 i 플러스 증가한다. 후 증가죠. 이러시면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할 수 있고, 출력하고, 얘는 지웁니다. 지우시면 한 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됩니다. 요게 이제 메인 메소드의 끝이고요. end of main 메소드. 맨 밑에가 클래스의 끝입니다. end of class.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서 실행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위에 1부터 10까지 한번 출력했고, 밑에도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건 똑같다. 이게 증가되는 게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초기값 한번 실행했고요. 조건에 맞으면 반복 처리합니다. 조건에 맞을 때 이걸 반복 처리해요. 반복 처리하러 들어갔고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데, 다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증가를 하는 거죠.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합니다. 요게 지금 1번 초기값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본다. 2번 처리를 한다. 3번 그 다음에 증가를 한다가 4번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되셨나요? 그래서 2, 3, 4, 2, 3, 4, 2, 3, 4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찍으면 끝난다.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저희가 맨 처음에 i를 다시 초기값 10으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1로 세팅이 10이 아니라 1로 세팅하고, 됐죠? 할 것 같으면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그 while을 써가지고 while 써서 가로 갖고 쓰시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얘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문은 똑같습니다. 그 while문도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예, 실행하시면 이제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물론 위에 거 돼 있고요. 위에 거 다 돼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얘를 번역하면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제 반복 처리한다. 됐죠? 그러면은 포문에서 없는 게 초기값이죠. 초기값을 위에서 세팅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초기값을 먼저 세팅을 해놓습니다. 포문 대신에 사용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초기값을 세팅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처리할 때에 이렇게 얘가 1보다 10보다 적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요. 10보다 적지 않으면 실행 안 하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20으로 세팅하면 얘가 실행을 안 하고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고, 지금 i는 1이니까 1 해가지고 증가가 계속 지키면서 10까지 출력이 될 수 있도록, i가 11이 되면 빠져나온다. 됐죠? 그래서 i를 한번 찍어보시면 시소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실행해 봅시다. 그 말번 썼고요. 쓰시고 i를 이렇게 찍어보시면 밖에 i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찍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i는 11입니다. 11. 맨 끝에 11. 11이 돼야 빠져나간다. 그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실행한다. 아시겠죠? 반복 처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while을 쓸 때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는 변수가 이 while문 안에서 이제 변경이 돼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씁니다. 변경하는 경우 그 while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희 인티자에 해당되는 숫자나 뭐 이런 거 인열 반대 메뉴 무한루프를 돌리는데 무한루프를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스트링으로 이제 메뉴를 함께 짜고요. 메뉴 이거로 맨 처음에는 쌍따옴표 그냥 찍어둘게요. 데이터 값을 쌍따옴표로. 데이터 값이 초기 값이 있어야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쌍따옴표를 그냥 썼습니다. 근데 얘가 스트링이 맨 앞이 대문자예요. 대문자면은 클래스죠. 클래스면은 얘를 이제 그 참조형 변수로 주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주소가 없습니다. 쌍따옴표 2개 찍는 것보다 주소가 없습니다라는 널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널 사용해서 초기값 세팅했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씁니다. 대시했죠.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이때 while문을 이용해서 while 쓰시고요. 가로 열고 메뉴가 지금 나와 있는 메뉴 점 equals 가로 열고 쓰시고 여기에 이제 쌍따옴표 찍고 빠져나올 때 저희가 0번을 입력을 하면 빠져나온 거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입력하라고 이제 그 빠져나가기 위해서 메뉴를 입력하세요.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하시고요. 여기다가 메뉴를 입력하세요. 그 키보드로 입력할 거라서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다 스캐너 그대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거로 뉴에서 생성합니다. 생성하시고요. 시스템인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시스템.in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로 작성을 해놓고요. 입력하세요 라고 써놓는 거죠. 써놓고 되셨나요?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메뉴를 입력받고요. 뭐 스트링으로 이제 스트링 메뉴를 봤으니까 메뉴를 변경하시면 되죠. 메뉴 이꼬르 스캐너에서 스캐너 점 넥스트 라인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하시고 메뉴 받았습니다. 그 0이 아니면 처리를 해라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if 문장 붙여서 그 메뉴 점 equals 쓰시고 0이 아니면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합니다. 처리를 해라. 아시겠죠? 0이면 처리를 안 해요. 처리를 안 하는데 그 0이 여기서 0이 되면은 실행하자 이렇게 쓰니까 여기다 느낌표 함께 붙여서 0이 아니면 반복 처리하고요. 0이면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빠져나올 때 0이면 빠져나와요. 0이 아니면 반복 처리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니면 반복 처리한다. 이런 얘기는 0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쓰는 0이 아니면 빠져나간다. 그 무한루프 돌리고 if 문장에서 그 빠져나가는 조건을 만든다. 이거랑 똑같죠. 그죠? 나간다. 이랑 똑같으시고요. 됐죠? 요거랑 똑같은 얘기는 이제 0이 아니면 반복 처리한다. 빠져나간다 아니라 0이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0이 아니면이라 0이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 얘기는 0이 아니면 계속 반복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0이 아니면 반복 처리한다. 반복 처리한다. 느낌표 붙였죠? 0이 아닌 동안에 계속 실행하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찍고 널 포인트 익셉션. 이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 있네요. 널 집어넣으면 안 되네요. 쌍따옴표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이퀄스 때문에. 예. 아니면 if 문장 붙여야 돼요. 널이. 응? if 문장 n에서 붙여도 되긴 하겠네요. 널이 아니고 저렇게 되면 이제 아니면 빠져나가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면 end를 2개 써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쌍따옴표로 그냥 처리할게요. 쌍따옴표. 얘가 스트링이어야 되고 주소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찾아가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equals라는 메소드가 그 cannot be string인데, 얘가 보시면 null point exception, null이면 점 equals 못합니다. 점 equals 쓰게 하려면 null이 아닌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냥 쌍따옴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을 한 개 더 붙이면 되는데, null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0도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and를 이용해서. 자,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내가 1 다른 걸 막 입력을 하면은 이제 계속 이 메뉴를 처리했다고, 메뉴 입력하세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나오시고 if 0이면 처리라고 시켰어요. 이거 안 되는데 0이 아니면 처리하라고 반대로 생각돼요. 0이 아니면 처리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지금 썩어서 이렇게 지금 천재는 0이면 이제 처리 이렇게 되고 끝나버리죠. 그 while문에서 반복 처리하는 게 멈춰가지고 끝나버립니다. 느낌표 붙여야 되고요. 0이 아니면 처리하자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다시 메뉴 입력하세요. 0이 아니면 뭐 1 입력하면 이렇게 처리하고 메뉴를 다시 입력하라고 됩니다. 딴 거 막 해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를 막 하게 되고 됐죠. 저희도 맨 마지막에 0이면 이제 처리를 안 하고 처리를 멈추고 이제 while문에 의해서 0이 아니면 빠져나가자. 빠져나가서 끝나게 됩니다. 0 쓰고 엔터 치면 빠져나와서 끝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while문을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안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변경된 데이터를 물어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저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주로 while문을 쓸 때는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해놨는데 변수를 한 개 선언을 해놨는데 여기에 변수 한 개 선언하는 게 데이터 밖에서 이미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정해진 숫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변경시켜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렇게 while문에다가 그 빠져나가는 조건을 여기다 쓰시는 거죠. 쓰셔가지고 if 문장에서 브레이크 쓴 거랑 똑같습니다. 빠져나가는 조건을 쓰시면 이제 느낌표 써가지고 이제 틀리면 폴스일 경우에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조건을 써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만드시고, 이 맞으면 이제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반복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숫자인 경우에 여기 while문 썼는데, 숫자인 경우에 여기 i를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i가 안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요. 자꾸. 이해되시죠? 네? 안에서 데이터 변경을 해서 그 조건에 맞지 않을 때까지 막 돌리는 거죠. 맞으면 계속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실행하다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빠져나간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걸 while문에 의한 이제 반복문 처리라고 이해를 하고요. 데이터를 안에서 변경을 해서 걔 변경된 데이터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빠져나가고 조건에 맞으면 계속 실행하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코딩을 작성하실 때 while문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1부터 10까지 하면 포문 쓰세요. 포문. 이렇게 포문 쓰면 해결되잖아요. 간단하게.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간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문 사용하시면 그 여기 i를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코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포문 사용해서 쓰게 되고요. 그 만약에 while문을 써야 되는지 포문을 써야 되는지 막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헷갈립니다. 포문을 써야 될지 while문을 써야 될지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거 쓰라고요. 아시겠죠? 코딩은 해놓고 봐야 돼요.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예요. 아시겠죠? 얘가 실행되도록 만들고, 개발자는 그 납기일에 맞춰서 완료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완료를 해 놓는 게. 자꾸 딴 거 생각나더라도 딴 거 개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중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잘 모르면 먼저 생각나는 거 무조건 하고, 아시겠죠? 해놓고 개발은 다 해놓고 본다. 그래서 여기 포문으로도 개발할 수 있고 while문으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 부분장에서 물어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물어보는 것 대신에 먼저 데이터를 받고 처리를 먼저 하고 데이터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 여기 메뉴를 이렇게 메뉴 세팅해 놨잖아요. 데이터 세팅해서
메뉴를 이렇게 많이 쓸 때 여기 받은 다음에 뭐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쓰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반복 처리하는 건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초기값 세팅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잖아요. 그죠? 이거 넣어준 이유는 equals 이렇게 쓸 때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쓸 때 메뉴가 널이면 안 돼요. 그러면 equals를 못 사용하죠. 그러니까 걔를 널로 바꾸시면 자, 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while문 한 개 더 이렇게 복사 붙여 이렇게 해드리고, 그 밑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해 드릴게요. 주석 처리해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했고요. 그 얘가 널이에요. 널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가 널이면 안 됩니다. 느낌표 이제 메뉴 이꼬르 널이면 안 되고 n 쓰셔가지고 2개짜리 씁니다. 2개짜리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메뉴를 가로에 가갖고 널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메뉴가 널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이퀄스 0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널인 경우에는 얘가 메뉴가 널이에요. 널인 경우에 이쪽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아시겠죠? 네? 얘가 널이면 얘가 펄스가 돼가지고 펄스 됐죠? 펄스가 돼서 얘가 펄스인 경우에는 여기 2개짜리를 쓰면 이것도 비교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서 오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스캐너 클로즈 시켜주시고요. 엔드 메일 할 때 스캐너 점 클로즈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처리하는 동안에 입력하는 걸로 안 됐나? 그 맨 처음에 오류가 안 났죠? 예전에는 오류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while문 요거 찍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 찍어서 사용할 때 오류 나지 않고 넘어가서 이제 처리가 잘 됐어요. 다. 그래서 이제 11일 때 출력이 됐다. 여기. 그리고 메뉴 입력하세요는 왜 안 나왔지? 스캐너. 끝나버렸어. 얘 널이 아닌데 널이 아니고 0이 아니면 반복 처리하자. n 끝나버렸어. 프로그램이 잘못됐어. 1쪽으로 안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1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또 찾아야 되죠. 이게 귀찮게 찾아야 돼. 자, 여기다가 시소 한 개 치시고요. 여기 이제 while문 바뀝니다. while문 while 처리고요. 여기는 while문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 처리되는 거나 while문 안에서 안에 처리되는 겁니다. 안에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얘가 메뉴가 널이에요. 널이라서 이게 메뉴가 널이 아니면 이게 메뉴가 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네요. 잘못 쓴 것 같아요. 이런 널이 아니어야 되고, 근데 얘가 널이면 어떻게 하지? 널이면 자, 이게요 아까 전에 짜드린 것은 그 메뉴가 널이 아니고 메뉴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돼서 여기 메뉴가 널일 때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거죠. 널이면 메뉴가 널이면 위에다 널이라서 써놨습니다. 널이면 무조건 얘를 실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실행해야 되고, 또는 요겁니다. 또는 메뉴가 널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이제 개발했던 거는 요거죠. 0이 아니다. 요거만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지금 빠져있는 거죠. 조건하는 게 빠져있는 거예요. 또는이니까 또는을 쓸 때 오화로 씁니다. 오화.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뭐뭐고 이렇게 쓰면 and로 사용합니다. and.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만족해도 되고 또는 뒤에 있는 걸 만족해도 되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로가로 거를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던 거는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 썼고요.
자, 그럼 널이면 어떻게 하지? 이게 중괄호 닫고 가? 중괄호 닫고 그랬네. 됐나? 되네요. 그 널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래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 이꼬르 널. 메뉴 이꼬르 널. 널이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 또는 오와 이렇게 해서 뒤에 거 이렇게 앞에 있는 거라도 실행을 해야 되고요. 뒤에 있는 거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뉴가 널이거나 또는 널이어도 실행을 해야 되고요. 널이어도 실행을 해야 되고 또는 메뉴가 널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실행하자. 0이 아닐 때 실행을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예,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널이 0일 때를 이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조건문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조건이 메뉴가 널이냐가 이렇게 중복이 됐잖아요. 여기 메뉴가 널일 때와 메뉴가 널이 아닐 때로 구분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뉴가 널일 때와 메뉴가 널이 아닐 때 사는 3학년 산자를 써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메뉴가 널이면 무조건 실행해야 되니까 메뉴가 널이면 true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널이 아니면 요거 요 밑에 뒤에 있는 거 0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이제 다시 써가지고 논리식으로 true냐 false냐를 구분해 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능력자 우리 반 능력자 분께서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3학년 산자 아닌 경우 썼는데 사실은 인 경우 요거하고 바뀌면 이제 느낌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느낌표 빼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rue를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 이제 0이 이렇게 메뉴가 0이 아니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됐죠.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널일 경우에는 무조건 true예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true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실행하는 true 썼고 메뉴가 널이 아니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을 이렇게 조건식으로 썼으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 얘가 true면 true 실행을 하고 false면 빠져나간다. 이해되시죠? 예. 사실은 이제 조건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쓰는 조건문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는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3학년 산자도 어차피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뒤에 조건을 만족하고 뒤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거 뒤에 걸 쓰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아주 기발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while문을 쓸 때는 주로 이제 앞에다 세팅을 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바뀌어서 쓸 때 이제 보통 while문을 써가지고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